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안철수 당대표 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양자 대결에서는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2위가 결국에는 양자 대결로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이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떤 내각에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총리도 그랬고 장관도 그랬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이 대선 때 또는 지난 이 계속된 선거 속에서도 보면은 2017년에도 문재인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고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이 내각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이원 집정부제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유사 내각제, 그래서 변형된 내각제다, 위장된 내각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2022년 1월 11일 기사도 보면은 네, YTN에서 보도했는데요.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계속 안철수는 문재인 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대선 때도 계속해서 공통된 발언이 분권형 대통령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다당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지금 우세한데 지금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 이쪽에서는 김기현 쪽으로 지금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탄핵 공포라든지 또는 자기 세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안철수는 속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문재인과 이 대선 때도 이때도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를 품고 있었고 지난 대선 내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각제 세력들이 계속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유사 내각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철수 이 의원이 지금 양자 대결에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양자 대결에 가는 순간 결국에는 안철수가 우세해서 승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범내각제 세력들, 범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안철수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안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안보 담당을 하고 총리가 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당의 기류로 흐르고 있고 지금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대선 때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어떠한 그 장관직이라든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으로 들어가겠다, 당대표, 이 목적, 이 목표를 가졌던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아니겠는가. 그런 합리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 범개헌 세력들이 안철수를 강하게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 뭐 김종인이라든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이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